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 상담실을 찾아온 한 남성분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선생님,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요. 아내는 제가 원할 때마다 다 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성관계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혼자 자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게 제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당신이 원할 때마다 다 해주는데 왜 또 불만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오십니다. 특히 남편들이 자주 하는 불만 중 하나가 바로 잠자리 불만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아내는 난 당신이 원할 때마다 다 해줬어 라고 생각하는 반면 남편은 잠자리가 아닌 잠자리를 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단순히 성기가 결합됐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잠자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관계 횟수는 생각보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부부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관계를 가졌는데도 남편이 여전히 불만스럽다면 그건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의 성관계는 번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성관계란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성적 테크닉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관계는 단순히 성기의 결합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고 소통을 하는 것이며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특별한 행위입니다. 즉, 부부가 사랑을 소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어떤 부부들은 침실에서 문제를 겪게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애착 이론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착 이론은 원래 프로이트의 리비도 발달 이론에서 출발했어요. 프로이트는 아이의 성욕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연구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은 이를 애착이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애착이란 무엇일까요? 애는 사랑 애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서 젖을 먹는 모습이 바로 애착이고 이 패턴이 그대로 이어져서 성인이 되면 파트너와 끌어안고 입맞추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엄마와의 수유가 잘 된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입맞춤을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키스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애착이 잘못된 사람들은 침실에서도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애착의 잘못된 패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불안형 애착, 둘째는 회피형 애착, 셋째는 이 둘이 혼재된 불안 마이너스 회피형 애착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것이 성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전형적인 분리불안 장애를 보입니다. 파트너와 떨어져 있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관계에서도 파트너의 만족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내 파트너가 나를 버리면 안 되라는 생각에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 무진애를 쓰죠.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성관계 패턴은 어떨까요? 이들은 자신의 만족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파트너의 만족만을 위해 노력해요. 나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내 파트너는 만족스러워야 해라는 생각으로 자신은 즐겁지 않으면서 파트너에게 연기를 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마치 탁구를 치는데 한 사람만 계속 공을 받아주는 것과 같아요. 탁구는 서로 공을 주고받아야 재미있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게 재미있을까요? 아니죠.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주고받으며 즐거워야 하는데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성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항상 남편의 만족만을 위해 노력했어요. 자신은 전혀 즐겁지 않았지만 남편이 떠날까봐 항상 만족한 척 연기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성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되었고 결국 부부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진심으로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불만족스럽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어요. 사랑을 믿지 않고 깊은 관계 맺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성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하더라도 그저 대주고 만다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성관계를 10번 했다고 해도 매번 그저 대주기만 한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마치 자유행위를 10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정말 재미없고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오르가즘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만났던 한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아내는 전형적인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하면서 사랑과 관계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겼죠. 그녀는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항상 수동적이었고 마치 의무를 다하듯 행동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가 부끄러움을 타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진정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아내의 애착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성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 불안-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일종의 밀당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트너가 멀어지면 다가가고 파트너가 다가오면 도망가는 패턴을 보이죠. 일정한 거리감이 계속 유지되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파트너와 성관계가 없으면 성관계를 하자고 매달리다가도 정작 파트너가 성관계를 원하면 회피해요. 파트너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죠. 또한 불안-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성관계를 할 때도 내가 한번 나를 만족시켜 봐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충성심 테스트 같은 태도는 파트너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성관계는 함께 즐기는 것인데 마치 성과를 평가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 오르가즘을 느껴도 참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오르가즘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이 나를 얕볼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진정한 친밀감과 교감을 방해하죠.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불안-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면 굉장히 집착적으로 구애를 했지만 정작 아내가 성관계를 원하면 피곤하다며 거절했죠. 또한 성관계 중에도 항상 아내에게 나를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지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이것이 아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성생활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관계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애착 패턴들이 단순히 성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관계 패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파트너에게 집착하고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친밀감을 회피하며 불안-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밀당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애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애착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파트너의 만족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성관계는 혼자만의 희생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씩 친밀감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관계가 상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파트너와의 성관계에서도 조금씩 자신을 열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편안해질 거예요. 불안-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모순된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파트너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성관계에서 파트너의 자존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성적 능력에 대한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성관계 중에 남성의 능력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감정 상태입니다.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야, 나는 이렇게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너 이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어떤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라는 긍정적 정서가 담겨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아내는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더 많은 전의를 원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계속 참고 있었어요. 결국 참다 폭발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성급해? 나는 전혀 즐겁지 않아. 라고 말했죠. 남편은 큰 상처를 받았고 이후로 성관계를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아내는 자신의 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기야, 나는 당신과의 시간이 정말 좋아.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즐긴다면 더 행복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접근했을 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비판이 아닌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두 사람의 성생활은 훨씬 더 만족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애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성관계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소통하는 방식이며 건강한 성관계를 위해서는 건강한 애착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죠. 그렇다면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파트너와의 대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정서적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어요. 특히 감정과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신체적 접촉을 자주 하세요.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잡기, 포옹, 가벼운 키스 같은 스킨십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켜 애착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세요. TV를 보며 각자 스마트폰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등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넷째,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세요. 건강한 애착은 서로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섯째,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해결하세요.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침실에서의 만족도로도 이어질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관계에서의 만족도는 단순히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성관계를 위해 다양한 테크닉을 배우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서적 연결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서로 간의 깊은 신뢰와 애착이 없다면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성관계는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성관계에서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성 관련 서적을 읽고 심지어 성 테라피스트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부부의 문제는 테크닉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통 부재였어요. 남편은 일에 지쳐 집에 오면 TV만 보았고 아내는 육아와 가사로 지쳐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그저 각자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어요. 상담을 통해 이 부부는 매일 저녁 30분씩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게 되었고 잊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애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죠. 놀랍게도 이런 작은 변화가 그들의 성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특별한 테크닉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두 사람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울과 같아요. 일상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는 침실에서도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것은 성관계에 대한 기대와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많은 연구에서 남성은 성관계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성관계를 포함한 전체적인 친밀감에 더 가치를 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차이를 이해한다면 파트너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이 성적 접근을 거부할 때 그것은 단순히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필요한 정서적 연결감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어요. 반대로 남편이 자주 성관계를 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욕구 때문만이 아니라 아내와의 친밀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죠.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많은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성관계에서의 거절과 자존감의 관계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성관계 거부를 자신에 대한 거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내가 피곤하다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절할 때 남편은 나는 매력이 없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반대로 여성들은 남편이 성관계를 원할 때 그냥 내 몸만 원하는 건가? 나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거절할 때도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 그러는데 다음에 더 좋은 시간을 가지자라고 말하는 것과 또 그러네, 귀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죠. 또한 성관계를 요청할 때도 파트너의 상태와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파트너가 피곤해 보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라면 먼저 그의 상태에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배려와 관심이 오히려 더 깊은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애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성관계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소통하는 방식이며 건강한 성관계를 위해서는 건강한 애착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지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스킨십을 나누세요. 많은 부부들이 전이 없이 바로 성관계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여성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여성의 경우 정서적, 심리적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육체적으로도 준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둘째, 성관계 중에도 계속해서 소통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더 세게 해줄까? 부드럽게 해줄까? 같은 질문을 통해 파트너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자신이 좋은 것도 솔직하게 표현해주세요. 파트너는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까요. 셋째, 성관계 후에도 충분한 애정 표현을 나누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가 끝나면 바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성관계 후의 시간도 친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를 안아주는 등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째, 다양한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같은 방식의 성관계가 반복되면 지루해질 수 있어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포지션, 새로운 방식 등을 함께 탐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동의와 존중입니다. 파트너가 불편해하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다섯째, 성관계의 빈도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많은 부부들이 성관계의 빈도 차이로 갈등을 겪어요. 한쪽은 더 자주 원하고 다른 쪽은 덜 원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서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몇 번과 같은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여섯째, 성관계를 거절당했을 때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세요. 파트너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거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저 그 순간의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거절당했을 때의 실망감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니 실망이야. 하지만 이해해라고 말하는 것과 항상 그러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죠.
일곱째, 성관계를 인생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관계는 부부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성관계가 잠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다른 영역에서의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기반에는 건강한 애착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애착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자연스럽게 더 만족스러운 성관계로 이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애착과 사랑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